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변경사항도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공포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것과 더불어서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잖아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분 혹은 지방세 미납분에 대한 세금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 곧 시행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의무 부분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한 사진들을 통해서 같이 내용 읽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이시죠? 제가 사진 화면 띄운 거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 법률 공포됐다라고 해서 4월 18일 날 공포가 된 부분인데요. 먼저 보면 개정 전, 개정 후 특히 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은 행정처분에 그리고 시행일자 기준도 잘 보셔야 되겠죠. 공인중개사이신 분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거의 받으셨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이사항만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개설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 이분들 이제 결격사유가 기존에는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였는데 지금 개정 후에는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고용인 신고인데요. 좀 독특한 조항이 생겼어요. 이제 개업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1명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1명이면 공인중개사가 2명이잖아요.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신 보조원분들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 신설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신설됐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집을 구하시는 분들, 중개사가 아니신 분들도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중개보조원이라 함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부분이 팩트인 거죠. 그래서 명함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라는 명함이 없고 직위 혹은 직함만 있는 분들, 이분들을 이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계약서는 원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대표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할 때 보통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직함이 뭔지 공인중개사 여부, 대표인지 여부도 말씀을 보통 안 하시죠, 현장에서. 근데 이제는 현장 안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된다고 해요. 자, 기존에는 부동산 표시광고법에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못 올리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만날 때도 답사할 때도 이렇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의무를 알려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 의무,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릴 거랑 같이 오늘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다음 각호 설명해야 한다 해서 기존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들의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임차인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람도 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어떤 조건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뒷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라고 4월 18일 부로 공포를 했어요. 기존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 송달되고 나서 등기명령이 됐죠. 이제는 등기명령 임대인이 송달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근거도 마련하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이전 영상에도 경매로 이렇게 해서 낙찰받으신 불합리하게 낙찰받으신 임차인들한테 주택수 산입을 안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임차권 등기가 여러분 확정일자를 기본적으로 이사를 나가야 전출을 해야 임차권 등기가 유효해요. 이 부분은 시행일자가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니까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이게 신설이 됐다. 이 부분이 약간 이어서 중개사의 고지 의무랑 같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이 부분을 신설한다는 내용인데요. 아까 확정일자 관련된 부분, 체결하기 전에 보증금 기본 차임 정보, 자, 이 부분도 열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제 아랫부분 납세증명서가 뭐냐면, 자,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그래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뗄 수가 있고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임대인이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하면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열람하고 싶어 해도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받는 게 어려웠고 임대인이 직접 떼다 주는 경우도 어려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세가 사실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때 영순이기 때문에 보증금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불이익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이 공포 즉시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계약 체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 한번 보면은 대통령 윤석열 하면서 이제 4월 18일 날
일부 개정법률 공포가 됐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된다.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을 제시해야 되고,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은 이렇게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미납세금에 관한 부분, 아까 앞서 설명한 부분 똑같고요. 개정 이유가 중요한데,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주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개보조원이 설명을 할 때 아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설명해야 한다라는 이유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친 숫자의 5배를 넘지 못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인데요. 결격사유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은 잘 아실 테니까 중개사님이 아닌 분들이 보시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중복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예방책 중에 하나로 취지를 마련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여기는 납세에 대한 부분을 열람하지 못한 부분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도 좋지만 전세 가율 그리고 기타 권리사항을 자세하게 보는 거는 당연히 1순위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집주인이 미납 지방세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직접 연락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왜 지방세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지금 저희 구청장님이 SNS에 올리신 글을 제가 사진을 갖고 온 건데요. 공작 구니까 저희는 이제 지방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가 확대됐다. 그래서 계약 시 꼭 확인하시라라는 내용인데요. 자, 4월부터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일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납세 열람이 가능했다면,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근데 동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였죠. 이제는 계약 후에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다. 이게 오늘의 영상의 핵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확인 가능하니까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계약하실 때 확인하시라는 내용이고요. 현행과 개정을 잘 보면 개정사항에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한 건데, 왜 계약일 이전에는 실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인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의 개인 재산권 부분까지 계약하기 전에 사람이 당사자가 되기 전에 열람하는 건 임대인에게도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의 개인 재산권에 침해 여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전에는 열람이 어렵다라는 부분일 수 있겠죠. 대신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준다면 계약 전에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개정 내용에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지만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계약의 당사자로 임차인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불료,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열람 사실 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임대인의 사전에 알고 있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에게도 알림은 해줘야겠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통지는 갈 수 있다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직접적으로, 저희는 동작구니까 동작구청장님이 올리신 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마 공지나 알림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공포된 거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글자가 얼마나 자세하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큰 화면으로 나름 녹화를 해봤으니까 읽어드린 부분들이 핵심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셔서 꼭 집을 구할 때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실 수 있는 집으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중개보조원께서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정정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인원의 수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계약할 때 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신설된 추가된 부분을 또 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확인 설명서에 개정이 돼서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구하시려는 임차인분들, 그리고 집을 보유하신 임대인분들도 이제는 미납세금도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납 국세나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공포 내용 여러분들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영상 촬영해서 올려보았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촬영한 날짜보다 며칠 더 늦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른 마음으로 좀 늦더라도 어쨌든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올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